네, 이제 다음 경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와포드 경기 다음에 이 경기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네. 마음이 한층 더 안 좋아지는 느낌도 들고. 잔인하다. 네, 와포드를 상대로 8대0 대승을 거둔 맨시티가 에버튼 원정을 떠나고요. 네. 또 이 팀도 만만치 않습니다. 무서운 팀이에요. 레스터 시티가 기성용 선수가 속한 뉴캐슬을 홈으로 부르게 됐습니다. 맨시티가 진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올 시즌도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.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노리치한테 뺨 한 대 맞고 저 와포드한테 8대를 때렸던 그 맨시티인데요. 네. 사실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도 얘기했지만 데브라이너 선수가 신이 났을 때 그 선수는 다른 선수들이 못 보는 걸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오른발에 걸리면 크로스든 슈팅이든 그냥 다 들어가더라고요. 이게 너무 날카로워서 사실 데브라이너 선수의 좀 진가를 봤던 경기라고 볼 수 있겠고, 좀 와포드도 그 부분을 제어를 못했는데 에버튼도 사실 뭐 지금 쉬운 상대가 아니잖아요. 맨시티가 홈에서 상대한다고 해도 에버튼이 지난 경기에서 리그 2연패를 당했고요. 홈 첫 패배, 그리고 무득점으로 패배한 경기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. 슈팅 수도 16대 2였고 점유율도 7대 3으로 가져갔지만 날카로운 공격이 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슈팅 16개 중에 유효 슈팅이 3개밖에 되지 않았거든요. 좀 너무 날카롭지 못한 공격, 이런 부분이 좀 문제고, 팀 득점이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최하위 수준 5골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실점도 하위권 9골을 실점을 했고요. 에버튼도 울버햄튼과 마찬가지로 선수단 구성이 굉장히 좋잖아요. 네. 근데 6위권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초반 분위기는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. 근데 좀 이렇게 뭔가 득점력들이 좀 터져주고, 히샬리송 선수라든지 뭐 토슨 선수라든지 뭐 여러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공격에서 활로를 지금 풀어야 될 것 같고, 근데 하필이면 지금 이제 패배를 하고 나서 맨시티를 또 상대를 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정말 연패 흐름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. 맨시티 같은 경우는 뭐 데브라인 선수 얘기했지만 사실 뭐 분석할 게 있나요? 맨시티는 지금 정말 그러니까 화가 제대로 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노리치전에서 정말 어이없게 패배를 당했고, 뭔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워낙 출중하고 진짜 거의 더블 스쿼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선수 구성이 좋기 때문에 에버튼을 상대로도 저는 그래도 좀 손쉬운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8대0처럼 막 큰 점수 차로 이길까요? 남자는 식센더 시티. 6. 그래도 에버튼이 홈에서 네. 그래도 그 정도로 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. 한 3대0? 자, 이번에는 레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. 기성용 선수의 뉴캐슬을 홈으로 부르는데 이 경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일단 레스터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. 리그 최근에 4경기 3승 1패. 근데 1패가 맨유예요. 응? 뭐야? 맨유 또 나와.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. 뭐 로저스의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만화축구, 원래 로저스 감독이 리버풀 시절부터 이렇게 전술적으로 잘할 때는 되게 귀재라는 평가 많이 받았어요. 그러니까 그때도 상당히 뭐 3S부터 시작해서 재밌는 축구를 구사했던 감독이고요. 이번 시즌도 이렇게 4-3-3을 쓰고는 있지만 좀 변화무쌍합니다. 기본 전술 4-1-4-1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중원 조합에 따라서 변화가 크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잘했던 레스터가 이제 그 토트넘을 잡을 때인가요? 메디슨이 이제 측면으로 갔을 때는 4-1-4-1처럼 쓰고, 그리고 중원 수비를 아예 그냥 강한 압박과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을 확 모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뭔가 전 상대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, 플레이는 확실합니다. 바디. 이 선수가 그냥 돌구도장이잖아요. 그냥 뛰어! 공 줄게! 확 뛰어서 하나 이렇게 막 어떻게 우당탕해서 넣고 골 넣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확실히 가져가고 있고, 수비력도 나쁘지 않고, 그리고 그 선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. 맥과이어 대신 들은 소윤쿠? 그러니까 발음이 되게 뭐 소윤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, 영국에서는 소윤추라고 하더라고요. 소윤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, 근데 이게 또 터키 사람이죠. 터키 이러면 G 발음이 또 맞대요. 네, 맞아요. 잘못 알 수 없어요. 그럼 제 맘대로 그냥 소윤쿠, 세윤쿠라고 그렇게 섞어가지고 아무튼 뭐 수비도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뭔가 좀 레스터가 좀 단단함을 좀 가지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중원에서는 틀레망스, 메디슨, 은디디 이 조합에 따라 확실하게 좀 중원 우위를 가져가고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. 다만 아쉬운 거는 측면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좀 없다라는 거. 알브라이턴이 예전 같지 않고요. 그리고 뭐 야심차게 올 때 페레스가 생각보다는 별로예요. 근데 유캐슬 때는 잘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별로고, 그러니까 마레즈 시절
생각해보면 좀 아쉬움이 좀 큰 게 사실입니다. 어쨌든 레스터가 그래도 그 대신 이거를 좀 풀백의 공격성을 좀 많이 칠웰이라든가 페레라든가 이 선수가 올라갈 때 확실히 좀 해주는 게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먹힌다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반면 뉴캐슬은 최근 3경기에서 무승 2무패입니다. 17이고요. 배법사, 그러니까 이제 베이트 썸이 떠나고 나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. 네. 가장 큰 문제는 해결사가 없다라는 거.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론돈이죠. 론돈이 어쨌든 뭔가 확실한 색깔이 있거든요. 약간 김신욱처럼 피지컬, 그다음에 뭐 유럽 선수가 아니던데 보니까 그 남미 선수죠. 어디 선수였더라? 아무튼 베네수엘라 맞죠? 죽잖아요. 아찔했어요. 네, 론돈이라는 확실한 공격수가 있었을 때 좀 달랐는데 올해는 조엘링턴이 좀 들어오긴 했으나 이 선수의 공이 가더라도 뭔가 이렇게 확실한 색깔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가 맞아요. 나이도 어리고. 근데 뭔가 좀 부족하다 보니 경기를 잘 이끌고도 좀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, 그러니까 좀 이길 거를 무승부를 거두거나 무승부 거둘 경기를 뭐 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. 근데 중원은 상당히 괜찮아요. 기성용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 레전드잖아요. 네. 이 선수가 지금 뛰지 못할 정도로 한 경기인가 선발이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못 뛰었던 것 같은데 기성용이 못 뛸 정도로 중원은 단단합니다. 셸비도 있고요. 하이든도 있고 맨유가 또 나오네 맨유. 버리겠네. 맨유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? 롱스태프 얼마 전에 롱스태프가 그랬잖아요. 맨유 오퍼 온 거에 대해서 좀 좋은 맞아요. 기회였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뭐 지금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. 네. 뭐 계란 생각을 했던 거죠.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. 여기서 오디오가. 근데 저도 뉴캐슬 보면은 좀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뉴캐슬 같은 팀은 지금 팀 컬러상 네. 공격진이 몇 안 되는 기회를 살려줘야 결과를 낼 수 그쵸. 있거든요. 사실 지난 경기는 사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경기였는데 조금 결과를 못 챙기고 자체가 무승부라고 해도 전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조엘링턴 같은 경우는 좀 분전을 하고 있지만 알미론 선수가 비싸게 내려왔는데 거의 당시 클럽을 냈거든요. 네, 그렇죠. 근데 알미론 선수가 경기력은 좋아요. 근데 슈팅이 좀 마무리가 안 되고 지난 경기들 보면은 돌파를 한 다음에 슈팅을 하면 번번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원에서 수비에서 아무리 버텨도 사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. 네, 공격에서 좀 역습에서 좀 론돈 선수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알미론이 좀 10번 역할 또는 처진 스타이커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동떨어진 느낌이에요. 중원에서 패스 잘해서 줘도 뭔가 되지 않으니까 좀 결과를 못 만드는 경향이 있고요. 그래서 레스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. 이번 경기에서는 바디의 속도와 메디슨인데 조금 부상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왜냐면 그 지난 경기에서 마지막에 좀 이렇게 덜쭉덜쭉거리면서 뛰긴 뛰었지만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. 어쨌든 이 중원의 창의성을 좀 뉴캐슬이 맡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. 문제는 좀 변수는 이제 메디슨의 부상 정도. 워낙 좀 중요한 선수가 됐어요.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선수가 됐고 좀 스타로 좀 뜨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선수가 안 나오더라도 혹여나 안 나오더라도 워낙 바디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레스터의 승리가 예상이 되고요. 뉴캐슬이 골을 넣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1대0 정도 1대0. 네, 레스터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맨시티가 에버튼을 상대로 3대0 대승을 가져올 것이고 또 레스터와 뉴캐슬의 경기는 아무래도 마무리가 아쉬운 뉴캐슬이기 때문에 레스터가 1대0으로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.